자, 교재 52페이지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련되는 의무. 자, 중요한 단어라는 건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중개를 하는 이유가 뭐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또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중개 보수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단원이 출발하는데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매수인이 있겠고, 개공사가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 내가 사겠다, 팔겠다라는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계약을 뭐라 그랬다? 거래 계약이라 그랬죠. 그때 거래 계약은 우리 법에서 반드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라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법의 총칙편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총칙이 끝나면 물건이 끝나면 이제 계약법으로 접어들고 채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민법의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계약은 이 아파트를 5억에만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4억에 팔아도 되고 3억에 팔아도 되고, 이 사람에게만 팔아라 이런 법이 있다 없다? 없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자, 우리 민법은 그렇게 제시하는데, 중개사법에 딱 오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수업했습니다. 민법과 우리 중개사법의 내용이 다르잖아, 지금. 민법은 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개사법은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법과 법이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개사법을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반드시 계약서는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도 그러면 계약서를 누가 작성해야 될까? 한번 느낌을 가져봐야 되지.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작성할까요? 그 집을 사는 사람, 매수자가 할까요? 개공사가 할까요? 또는 아무나 작성해도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2번에 1번 계약서 작성의 의무 해놓고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누가 하라고요? 개공사는 이렇게 나가잖아 지금, 그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 작성에 동그라미 합니다. 의무기 때문에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5년 동안 5년에 동그라미 합니다. 원본이나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존에도 동그라미 또 줄여놨겠습니다. 다만 이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됐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문서센터에 있으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하나 더 읽읍시다.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이 거래계약서에는 개공사 갈로 열고 법인인 개공사의 경우에는 누가 해야 된다? 대표자가 해야 돼. 대표자 밑줄. 분사무소, 즉 지점인 경우에는 누가 해야 되죠? 책임자가 해야 돼. 책임자 밑줄. 서명 및 날인하고, 자, 서명 및 날인의 동그라미,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라고 두 줄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읽었던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를 지금 읽었고, 이것들이 건건이 의무입니다. 작성 안 하면, 서명 날인 안 하면, 교부 안 하면 전부 업무 정지 받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동그라미를 좀 찍어준 거예요. 그런 문제 당하면 속상하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래 들으면 틀렸잖아요. 작성도 하고 서명 날인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되고 자기가 보존도 해야 돼. 이게 건건이 의무다 이 말이에요.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 받습니다. 서명 날인 안 하면, 교부 안 하면, 보존 안 하면 건건이 의무 정지이기 때문에 법에 있어야 될 걸 동그라미를 땡땡땡땡 지금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설렁설렁 공부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면 된다 이래 딱 들어오면 틀렸다고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건건이 의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원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하라는데 다섯 번째, 서식 어디에다가 적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있다고. 아까 확인 설명서는 1, 2, 3, 4라는 양식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아까 구경하신 거는 1번을 구경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데 이 거래계약서는 양식, 서식을 어디에 적어야 될까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가면 큰 2번 거래계약서의 법정 서식이라는 문제가 돌았죠. 별표 탁 찍어놓고 자, 그 법조문은 반드시 암기합니다. 거기 국토장관은 옆에다가 암기 적어 놓으시고 이제 오늘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시험 때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지문을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국토장관은 하는 걸 시험에 어떻게 낼까요? 중개협회는 이렇게 들어오면 무조건 X지. 또 마지막 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도 X예요. 권장할 수 있다. 이 지문 자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암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 자기 마음대로 다른 거 막 넣고 빼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조문은 암기하셔야 된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자, 그러면 지금 그 조문을 암기를 했다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내가 5억에 팔겠다. 이 사람 사겠다 그랬겠지.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어디에 적어야 되느냐 하니까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토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약은 큰 틀의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계약서 양식에 쓰라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정 서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크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이라고 칩시다.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했다. 팔고 사는데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작성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계약서를 아무 데나 적어도 될까? 법으로 정해져 있겠지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에요. 법정 서식은 없다. 뭐 없다면 어떡하는데? 아무 데나 적어라 이 말이야. 아무 데나.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주의 나오잖아요. 이제 보충 설명이죠. 국토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정해진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또 없다 그러잖아 봐요. 그죠? 그 없다에 다시 동그라미 넣으셔야 돼요. 첫 입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집을 사고 팔면 계약서가 제일 중요할 건데 이게 법으로 안 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럼 시험에서 꾸준히 어떻게 던질까요? 법정 서식이 있는 척하고 문제를 계속 낸다고. 그죠? 오늘 첫 시간에 딱 입력돼 있어야 돼요. 법정 서식은 없다. 그럼 없으면 어떡하는데?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자, 중개사무소에 혹시 가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계약서가 양식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매매계약서, 임대면 임대계약서, 아파트면 아파트 매매계약서, 토지는 토지 매매계약서가 중개사무소에 부위치가 돼 있는데 그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언제 그 양식을 만들어서 적고 놓고 하면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평소에 그냥 기본 폼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해당되는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토지면 토지 이렇게 적을 뿐이지 그 양식들이 법정 서식이 아니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해서 양식 자체가 없으면 그럼 계약 하나 뜰 때마다 만들어서 쓴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준비되어 있는 양식들은 법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기본 폼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럼 법정 서식이 아니다를 지금 세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지만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까? 옆에 신문지가 있습니다. 신문지를 쭉 찢어서 여기서 계약서 쓰자.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적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신문지를 쭉 찢어서 여기 적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100억짜리 빌딩을 신문지에다 적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지에 적어도 돼요. 자,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다시피 좀 뭔가 불안하죠?
100억짜리 빌딩을 그 신문지를 쭉 찢어서 여기에 적을 수 있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이 보완하기를 법정 서식은 없지만 여섯 번째, 반드시 기재해야 될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 이렇게 중개사법이 보완을 하고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제일 밑에 필수 기재 사항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거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동그라미, 그 물건의 표시, 물 동그라미. 오른쪽 올라가서 계약일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개 동그라미.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 금액할 때 역시 그 동그라미. 물건의 인도 일시 반드시 적어야 돼요. 물 동그라미.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권 동그라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도 반드시 적어야 된다. 조건과 기한할 때 조 정도의 동그라미.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한 날짜 반드시 적어야 돼요. 부 동그라미 부. 그리고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다면 적어라. 그 밖 동그라미. 자, 그 밖 밑에다가는 이꼴 해놓고 기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원래 기타 약정사항인데 이 기타 이 말이 한자 말이니까 이걸 우리말로 그 밖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타 약정사항하고더라도 같은 말이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셔야 돼요. 이꼴 기타.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다.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그죠? 그런데 반드시 적어야 될 필수 기재사항은 있고 이 필수 기재사항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는 걸 암기하라고 지금 동그라미를 해줬는데 오늘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물의 인권은 그 기 있는데 거기가 개, 조, 부를 반드시 기재하라. 이걸 지금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 공부가 시간이 있으니까 제목만 잡으셔도 돼요. 시험 칠 때까지 가사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노래 제목을 잡는 거예요. 자,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그 물의 인권은 그 기인데 거기에 개, 조, 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요. 자,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으니까 다시 이제 보시면서 대답해도 되고 제일 앞에 그가 뭘까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권은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 기타 약정 사항, 그리고 개는 계약일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조건과 기한, 부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적어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지금 이제 가사는 아직 천천히 가시고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기재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건물 하는 말이 큰 물건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이렇게 해서 일단 제목을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왜 옆으로 붙었습니까? 하니까 원래 법에서는 요 6가지가 필수 기재였는데 3가지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9개가 된 거예요. 추가됐기 때문에 옆에 갖다 붙은 거예요. 개조부 해서. 자, 지금 이제 제목을 잡아놓고 걔가 뭐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러니까 천천히 찾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목이 나와야 가사라도 찾을 거니까.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아주 중요한 단원이 체크가 됩니다. 자, 내려가면 4번 위반 시 제재니까. 자, 지금 편이 의무편이기 때문에 전부 제재가 다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제재가 다 붙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땡땡땡땡땡 쳤는데 이제 제재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어지는 단원이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이에요. 자, 이제 얼마나 중요한 단원인가 하면 여러분 영업을 하다 보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가 있겠죠. 그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돼.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계공사가 뭐 땅을 팔아달라, 사달라 이렇게 이제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땅이 지금 5천만 원쯤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계공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이 땅이 내년에 도로가 날 예정이니까 도로가 나면 대박이다. 그러면 한 2억쯤 오를 거니까 이거 1억에 빨리 사라 이러는 거예요. 얼마짜리 땅을요? 5천만 원짜리 땅을 내년에 길 나면 대박이니까 1억에 사라. 2억에 팔 수 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1억에 샀어요. 그럼 비싸게 샀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내년에 길이 안 났어요. 길이 안 나면 그 땅 산 사람이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질게. 그리고 영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보증 설정해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다고.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증을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언이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는데 보증을 설정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 어디서 설정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자, 개공사는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갑니다. 고의 또는 과실 크게 동그라미 합니다.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줄 걸까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도 밑줄. 지금 동그라미하고 밑줄을 끊는 이유는 시험에서 그거 빠지면 틀려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지금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첫 수업이니까 그냥 동그라미 줄 거라 하니까 이제 현재는 따라오시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그 단어는 눈에 익히신다 이 말이에요. 기본서 나올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재산상 손해 줄 거놓고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1항 법조문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때 고용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공사는 줄 걸까요? 무과실 책임을 지며까지만 줄고 놓고 의뢰인은 개공사의 보존기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그때 중개행위가 아니거나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 지금 사실 읽어드리지만 당연한 거예요. 자, 저 사람이 개공사가 아니고 일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거래하다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 자기들끼리 거래하다가 손해 발생한 것도 중개사법에서 물어주라.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그 지문이 시험에 뜬다고 지금 이게.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 이 법에서 책임진다 하면 X잖아요. 지금 그죠? 개공사나 고용인이 했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밑에 큰 2번. 이번에는 30조 2항입니다. 개공사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갑니다. 장소로 제공에 동그라미 하시고 함으로써 바로 밑에 절에 역시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다시 한 번 더 줄 것입니다. 발생한 때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1항, 2항을 지금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했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개공사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 매도인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개공사가 다 책임을 지라. 그럴 수는 없겠죠. 무슨 개공사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한 성립 요건을 지금 법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줄 거드렸고 동그라미도 해드렸지만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1번 원인된 행위가 있어야 하고 2번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데 3번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그 조문에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내야 돼. 개공사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고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책임을 지는 조건이 원인된 행위가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성립되는데 요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 그래요.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만 책임을 진다. 지금 그 조문을 제시한 겁니다. 자, 줄은 꺼내렸으니까 원인이 뭐랍니까? 동그라미 하셨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장소로 제공을 함으로써 이게 원인이에요. 함으로써 하니까 이게 원인. 무슨 결과가 발생하면 책임질까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데 이런 원인과 결과가 성립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조금 낯설죠. 이제 앞으로 수업을 계속하면서 반복할 거예요. 자, 필기하셨으면 이제 설명합니다. 원인 중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의가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고의는 결과를 알고서 하는 것을 고의적이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중개를 하면 저 사람 손해 입을 거야를 알고서 하는 것을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책임져야 될까요? 안 져도 될까요? 줘야 되지. 인, 과가 성립되잖아, 지금. 그죠? 여기 재밌는 건 과실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럼 과실은 뭔가 하면 내가 중개를 할 때 저 사람이 손해 입을 줄 몰랐어.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책임진다, 안 진다? 져야 되지. 인, 과가 성립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합쳐야 된다니까요. 다시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소개했는데 뭐 5억에 사고 팔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IMF 이런 게 턱 와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3억으로 툭 떨어졌어요. 자, 아파트 얼마에 거래했다? 5억에 사고 팔았는 게 한 달 지나서 IMF가 오니까 3억까지 떨어졌다니까요. 그럼 저 사람이 2억의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거 경호사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무슨 그런 책임까지 지겠어요? IMF로 인한이라는 원인이 지금 법에 없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재산상 손해가 났다고 다 책임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또는 경영사 이런 원인이 있었어. 근데 손해가 발생 안 했어. 그럼 또 책임질 필요도 없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성립해야 된다는 말을 의식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렇게 중개를 하면 저 사람 손해 입을 거야. 알고 한 건 당연히 책임져야 돼. 근데 법에서는 과실도 책임지도록 했다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르고 한 것도 책임을 지는데, 그럼 경호사가, 야, 내가 그냥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고. 만약 그거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 과실은 이래버리면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혀놓고는 전부 다 나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고의, 과실이 원인에 들어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무등록업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 허가도 안 받고 영업하는 자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무등록이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위반도 잘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위반을 했어. 뭐 수수료를 500만 원인데 1,500만 원 받았거나 어쨌든 거나. 자, 그렇게 해서 위반을 하면 적발이 되니까 등록이 취소됐겠죠. 등록이 취소되면 더 이상 영업을 못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일은 더 잘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큰 계약을 하나 성사시켰어요. 그러면 자기는 중개사무소가 없잖아. 지금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같아도 이거 계약이 체결되면 2천만 원 수수료 나오는 큰 계약인데 중개사무소가 없으니까 다방에 가서 계약서 씁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동료나 친구의 중개사무소에 가서 야, 네가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수수료가 2천만 원 나온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500만 원씩 가르자. 이렇게 하는 수가 많이 있다고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장소를 제공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장소는 체결했는데 그 무등록업자는 가고 없겠죠. 수수료 받아서 갔겠지. 근데 그 계약이 사고가 났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일한 사람은 지금 가고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법에서는 장소를 제공한 자를 원인으로 해놨다고. 장소를 제공하여 뭐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느낌도 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잘 들었다면 앞으로 자기 중개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들으면 X예요. 제공해도 됩니다. 법에서는 제공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잖아. 지금 제공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다른 사람의 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탁 올려 들어오면 X 탁 찍으셔야 돼요. 뭔가 차이점을 좀 발견하겠습니까? 장소를 제공하지 마라라는 법은 없다니까요. 근데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다 돼 있는 내용에서 타인의 중개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X에 X. 제공해도 됩니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원인을 크게 설명했습니다. 고의, 과실이 있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무슨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 안 진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런 정신적인 책임을 우리는 일명 위자료다 그럽니다. 여러분 밖에서 위자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위자료라는 개념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 금액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한 보정은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무슨 책임에 한한다?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 이 재산상 손해를 다른 말로는 뭐 물질적 손해 이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겠지, 그죠?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을 안 지는데 만약에 법에서 그죠?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 법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심각해집니다. 제가 개공사인데 이제 아파트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소개했고 뭐 사고 팔았으니까 매수자가 사서 이사 돌았겠죠. 그리고 이 매수자가 개공사 저를 찾아와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중개해 주는 바람에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지금부터 안 들어온다. 당신 책임지라. 그 개공사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정신적인 책임까지 어떻게 지냐고. 그래서 정신적인 책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건 그렇고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는 신랑이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올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바빠서 이러는데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동호수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치매기가 있든지 무슨 수가 있겠지, 그죠? 이런 것까지 경호사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정신적인 손해 책임 안 진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지라 그러면 심각해진다니까요. 땅을 하나 소개했는데 의뢰인이 찾아오더니만 당신이 뭐 같은 땅을 중개해주는 바람에 원래 우리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잖아. 이것도 경호사가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지겠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 안 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는 무슨 손해에 한한다?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 이 말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잘 듣고도 그죠?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에는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O 맞잖아, 그죠? 그런데 정신적인 손해도 청구가 가능하다. 시험에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OX. O예요. 대답만 하면 지금 X 나오죠, 지금 그죠? 자, 잘 들어봐요. 정신적인 손해는 보정으로는 못 물어줘요. 그런데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뜻은 자, 여러분은 만약에 저 개공사 때문에 심각하게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죠. 어떻게? 민사소송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는 그때 문제고, 그죠? 뭐라고 해요?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죠? 정신적인 손해도. 자, 그래 이런 작은 차이를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 극복해내셔야 돼요. 아까는 정신적인 손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또 정신적인 손해는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이러고 있으면 이제 한 2년 공부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업무 보정으로서는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민사 청구할 수는 있다고. 그렇잖아. 청구하는 건 자기 자유잖아, 지금. 그죠? 아, 그래. 그 작은 차이점들이 시험 문제예요. 그죠? 항상 시험이라는 평가는 그렇잖아요. 주어진 공부를 해요. 주어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일정한 점수가 되는 사람은 합격, 안 되면 불합격. 이게 시험의 평가잖아. 그죠? 그러면 출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내용이 있는데도 그대로 낼 수도 있지만 이걸 틀리게 내야 될 이유도 있죠. 그래야지 변별이 되잖아. 누가 맞고 틀리고. 그죠? 이제 이런 훈련 과정을 공부해 가는 게 수험 생활이에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법률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거나 특히 뭐 고등학교 때 이과 계통에 계셨던 분들은 이 법률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과 공부는 이렇잖아. 딱 떨어지잖아. 1 더하기 1은 얼마? 2. 이렇게 사고를 잡고 있는데 금방 안 된다고 그랬다가 된다고 그랬다가 막 이러니까 여기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수험 생활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 극복 안 돼. 왕초보들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 정신적인 손해 들어오면 X. 그 다음 청구할 수는 있다. 맞다. 그냥 이렇게 단조롭게 따라오셔야 되는 거라. 그죠? 요게 중첩이 되면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철들 때쯤 되면 시험장 갈 때가 다 돼가요. 그게.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결석 안 하고 꾸준히 자꾸 들으셔야 돼. 그죠? 이거를 그냥 슬렁슬렁 우리 과목은 특히 더 그래요. 중개사법은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할까요? 민법에 시험 치는 법 조문의 범위가 몇 개일까요? 심심하시거든. 민법 책 나오고도 한번 살려보세요. 앞에서부터.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2,500개 조문을 공부할 거예요. 몇 개요? 2,500개 정도. 아마 민사특별까지 넣으면 더 될 거예요. 그럼 2,500개를 공부해서 시험 문제 몇 개 나온다? 40문제 나와요. 그지? 부동산 공법도 들어보셨죠?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그 법을 몇 개쯤 될까요? 조문이?
모르지 뭐. 근데 심심하거든.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책 나오거든. 그죠? 잘은 몰라도 3,000개쯤 될걸요. 3,000개를 공부해서 문제가 몇 개 나온다? 40문항이 나와요. 우리 중개사법 조문이 전부 몇 개일까요? 119개 조문이에요. 119개를 공부해서 역시 몇 문제 나온다? 40문제 나와요. 그러면 범위가 작으니까 문제가 작게 나온다. 그러면 괜찮은데 범위가 작은 데서 문제를 많이 내야 된다니까. 많이 내려면 나왔던 문제를 또 내야 되겠죠. 범위가 작기 때문에. 또 낼 때는 그냥 낸다. 털어서 내야 된다. 털어서 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막 헤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에 막 핑핑 날아다닌다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시험에 들어가면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그럼 틀렸잖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신고하라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법이 그래 안 돼 있다니까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후 신고제라 그래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사전에 신고하는 것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를 만약에 강남에서 뭐 구리로 이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강남에서 구리로 가기 전에 신고하고 가는 게 편해요? 가고 싶은데 먼저 가서 신고하는 게 편할까요? 가서 신고하는 게 편해요. 그게 사후 신고제예요. 편하게 만들어준 조문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X, 이전한 자는 신고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핑핑 날아다닌다고 지금. 10일이라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 그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첫 입문 과정에서는 주의가 잘 안 됩니다. 왕초보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손해를 책임질 수는 없다. 개공사가. 그죠? 원인과 결과가 맞아야 돼요. 그때 원인이 무슨 원인이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라는 원인이 있거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슨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진다. 정신적인 손해 들어오면 X예요. 그런데 정신적인 손해도 청구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끝까지 단조롭게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을 들었다면 이걸 언제까지 가입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라가면 3번 54페이지입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때 개공사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가입하라. 업무 개시 전에 동그라미입니다.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서 내 손해 나면 책임질게 그렇게 가입하는 거 아니죠. 그죠?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시기 알았고, 그러면 어떻게 가입해야 됩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가입한다? 종류. 1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 밑줄. 2번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 밑줄. 3번 공탁할 수 있다. 공탁 밑줄. 이게 종류예요. 자, 그럼 대답해줘요.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서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할 건데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3종류가 있어요. 첫째 뭐? 지금 줄 거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공탁할 수 있다. 방법을 3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방법을 3가지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되는데, 그래서 감각을 살리려고 지금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걸 제일 많이 가입할까요? 감각 한번 살려봐요.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는데 어느 걸 제일 많이 가입한다? 공제를 제일 많이 가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이 말은 보험회사에 가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대한보증, 한국보증보험회사 2개가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서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서 가입하는 게 보증보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삼성화재, 무슨 화재, 뭐 이런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안 해요.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 가입을 하는데 혹시 서울보증보험회사라는 간판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주로 어디 가면 많이 보이는가 하면 법원 앞에 가보세요. 법원 앞에 가보면 가게 한 3개마다 하나씩 서울보증보험 보일 거예요. 법원에 관련된 공탁 이런 걸 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 사무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유심히 다니실 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거 보면 저게 보증보험 회사구나. 그래 기억하시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거예요. 자, 공제는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해요. 협회가. 그리고 공탁은 그 교재에도 있지만 법원에 가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 공탁이라는 것은 손해에 대한 돈을 아예 맡겨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제는 협회에서 가입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는 거의 소속이 어디가 된다? 협회 소속이 다 돼요. 그럼 내가 가입된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니까 협회에 가입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요. 여러분도 보나마나 공제에 99% 가입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된다. 그 이야기 감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방법은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에요. 자, 2번, 1번. 법인은 얼마 가입해라? 2억. 바로 밑에 분사무소는 1억. 분사무소가 지점이라 그랬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사, 즉 공인중개사 부칭조는 얼마? 1억. 지역농협은 아주 독특하게도 1,000만 원까지가 지금까지 시험 범위였어요. 근데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법, 예고, 별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죠? 지금 거기 그 3번에 보시면 법인이 아닌 개공사 1억으로 현재 되어 있죠. 그 1억으로 되어 있는 게 밑에 박스에 보면은 3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배로 딱 오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걸 감각을 살리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그죠? 공인중개사는 현재는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고가 나면 책임지겠다 하고 1억을 가입하는데 이 1억이라는 금액이 높은 금액일까요? 낮은 금액일까요? 1억이라는 게 아주 낮은 금액이에요. 그냥 낮은 게 아니고 아주 낮은 금액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공사가 한 달에 아파트 계약 몇 건 할까요? 모르지 뭐. 우리가 모르지만 막 2건 했다고 치자고요. 한 건은 매매, 한 건은 임대, 그럼 2건 했다고 치자고요. 한 건에 매매할 때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것도 모르지 뭐. 아파트가 10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막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계약했다고 칩시다. 매매. 그럼 임대도 한 건 했는데 계약 가격이 얼마일까요? 모르지. 물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뭐 전세금 1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을 건데 1억짜리 했다고 치자고. 그지? 그러면 봐요. 개공사가 한 달에 2건을 했는데 10억짜리 한 건, 매매. 그 다음 임대 1억짜리 한 건. 그럼 2건 한 거예요. 자, 2건을 했는데 돈이 10억, 1억이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11억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는 얼마를 책임준다?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금액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는 느낌이 와야 된다고요. 제가 이 수업을 처음 할 때는 그죠? 공인중개사 2천만 원 가입하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몇 년 지나니까 5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또 몇 년 지나니까 1억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1억인데 1억으로 올라간 지가 지금 15년 됐어요. 15년. 그죠? 그 중간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물가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건 이해하시죠? 그러면 최소한 공인중개사도 이 금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데 이걸 왜 15년 동안 이걸 안 움직였는가 하면 1억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경비가 23만 원 좀 들어요. 23만 원 넣으면 이제 1억을 책임져 주는데 그럼 1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이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아시죠?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1년에 23만 원이 부담이 세기 때문에 이걸 못 올렸는데 이제 드디어 15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부터 처음으로. 자, 밑에 박스. 법인은 지금부터 얼마 가입해야 된다? 4억. 분사무소는 얼마? 2억. 법인이 아닌 개공사, 공인중개사는 이제 얼마? 2억.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은 2천만 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하고 딱 비교하면 딱 2배로 올라갔죠. 2배로 올라가니까 많이 올랐네. 절대로 많이 올랐는 거 아닙니다. 이거 15년 만에 이제 드디어 바뀐 겁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보증보험 금액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원래 시험 칠 준비할 때 뭐가 나오는 거 하나 알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절대 이 금액을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다. 최소한 법인이 얼마입니까? 이래 물을 수도 있고 법인은 4억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런 게 지문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어쨌든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 원래 바뀐 거예요. 자, 대답하세요.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4억. 법인의 지점이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얼마? 2억. 공인중개사 얼마? 2억. 부칙6조도 있다 그랬죠. 부칙6조는 얼마? 2억. 이 사람이 개인이잖아, 개인.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얼마 가입한다? 2천만 원 가입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암기해도 되죠. 이거 뭐 집에 가서 다시 돌아볼 내용은 아니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시험에 잘 나왔는가 하면 그죠. 법인이 하나 있는데
지점이 3개 가지고 있다. 지점이 3개라는 말은 분사무소가 3개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 얼마를 가입해야 될까요? 이런 산수 문제도 출제합니다. 이런 게.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면 여러분 이거 답이 얼마? 법인이 하나 있는데 지점을 3개 가지고 있다니까요. 답이 얼마? 그렇지. 법인 얼마? 4억. 분사무소마다 2억, 2억, 2억. 얼마? 10억 가입해.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숫자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원래 처음 바뀌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 내년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이만큼 강조 안 해요. 왜? 한번 시험에서 걸르는 걸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래 시험 나오는 걸 하나 알고 출발을 합니다. 자, 박스 밑에 3번 보정 설정 시기와 신고. 지금 그 위에 있는 거 설명 다 했었어요. 언제까지 설정하라고 그랬지요? 업무 개시 전까지. 내려가면 큰 4번 보정의 변경과 재설정 이런 건 천천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른쪽 5번이에요. 자, 오른쪽에 5번 별표 딱 찍고 보정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정서를 교부하는데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교부 동그라미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고 옆에다가 오래간만에 받아쓰기 하나 합니다. 위반시 받아쓰기 위반시 적어놓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적습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제 위반은 지금 그냥 단어만 전달했지 그 설명을 거의 안 하고 넘어왔는 입문 과정인데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하나 딱 설명한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중개가 완성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체결이 되면 개공사는 당사자들에게 뭐를 설명하고 밑에 박스 봐요. 자, 1번 보장금액 나 2억에 가입돼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2번 보장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기간.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나 공탁기관에 가입을 했다면 그 소재지 예를 들어서 서울 중구 충무로 17번지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주소까지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당사자들에게 내가 가입한 것을 설명해 주고 말로만 설명해야 됩니까? 그 사본을 교부해 줘야 됩니까? 교부를 해 줘야 돼. 그래야지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자료를 교부 안 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 잘 들어오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손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것은 어떻게 가입했고 금액은 얼마면서 유효기간이 언제고 당신이 손해가 나면 여기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료를 교부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덤으로 큰 걸 하나 배우셨어요. 자, 뭐를 물어보는가 하면 이렇게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개공사가 당사자들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 3가지가 다 배웠어요, 지금. 자, 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에게 교부해 주는 것 첫째 뭐? 있잖아. 거래계약서 사본 쌍방에게 교부해 주고 개공사는 아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두 번째 또 쌍방해 주는 거 물건에 대한 뭐 확인 설명서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자기는 몇 년 보관하라? 3년 보관하라고 좀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보증 가입돼 있다는 정서를 쌍방에게 교부해줘야 돼.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3가지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본 적 있습니까? 뭐 아파트를 사거나 세를 주거나 얻었거나 계약이 딱 체결되면 봉투에 3개 넣어줍니다. 첫째 뭐 넣어줍니까? 거래계약서. 두 번째는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세 번째는 내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다라는 사본을 넣어준다고.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해 보신 분 있으면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그 계약서 봉투 한번 열어보십시오. 3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으면 위반이에요. 다 제재예요. 근데 예전에는 계약이 딱 체결되면 계약서만 주고 안녕히 가세요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나간 개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언제? 오래됐어. 오래됐구나. 그것도 오래됐는데, 집을 샀어요? 팔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 샀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샀는데, 그럼 수수료도 지급했겠죠. 수수료 얼마인지는 안 물어보겠는데, 그때 계약을 체결하니까, 지금 말하는 개공사가 교부해 주는 건 뭐였어요?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당연히 계약서는 교부해야 되잖아. 계약됐으니까. 계약서만 교부했을 것 같죠? 오래전에는 그래요. 오래전에는. 최근에는 확인 설명서 당연히 교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셨잖아.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정서도 교부해 줘야 돼. 이거 안 하면 얼마짜리? 받아서 있잖아요. 지금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느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을 통해서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셨다면 오늘 집에 가서 확인 한번 해봐봐요. 오늘 배운 대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으면 위반이에요. 자, 위반하면 제재가 따라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확인 설명서 예사를 그냥 버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 위반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 거래계약서, 그 다음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방금 했던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라는 정서를 설명해주고 교부해주라고 돼 있다고. 그죠?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별표 탁 찍으신 거예요. 자, 3번 보증보험금의 직업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제일 밑에 중요한 단어는 있습니다. 55페이지 큰 2번 제일 밑에 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제한 해놓고, 자, 이것들이 시험에 지문에 떴던 것들이에요. 자, 제일 밑에 1번. 보증기간은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2억에 가입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2억에 가입했으니까 2억만 책임질까요? 2억 이상도 책임질까요? 내가 가입은 2억을 했지만 의뢰인한테 3억을 손에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2억만 책임질까요? 3억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까요? 3억에 대해서. 개공사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지지 어떻게 가입한 것만 책임지겠어요? 근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한 부분만 책임지겠죠.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1번 바로 뭐라고 되어 있다? 보증기관은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맞죠?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 요래 시험에 들어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2번도 개공사는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봐요. 모든 손해는 뭐도 들어간다? 정신적인 손해도 들어간다고. 업무 보정으로서는 아까 정신적인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공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대로 새기셔야 돼요. 출제했던 조문이에요. 출제했던 지문들. 동그라미 3번.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을 물어줬다면 새로 가입하고 영업해야 되겠죠. 며칠 만에 새로 가입할까요? 15일 동그라미 놓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금액은 보전 채워놓고 해야 된다. 며칠 내로 채워놓고요? 15일 내로. 이게 시험에 매년 나와요. 매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처음 들을 때는 뭐는 7일, 뭐는 15일, 뭐는 3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잘 듣는데 이게 이제 공부가 시작되고 오래되면 다른 과목들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암기 심어주려고 여러분은 그죠? 보증보험에 예를 들어서 뭐 공제나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드디어 2천만 원 물어줬어요. 고객에게. 여러분은 계속 일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중개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손해를 물어줬어. 얼마?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물어주고 나면 계속 영업한다? 안 한다? 한다. 당연하게 해야 되지. 왜? 복구해야 되잖아. 다시 하려면 며칠 만에 가입해야 된다? 15일 내로 가입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빨 깨물고 15일 내로 가입해야 돼. 다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빨 깨물고 15일.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날짜를 심어준다고요. 오늘 배운 날짜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을 하면 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했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아까 체크했어요. 며칠 만에 공개하라 그럽니까? 2장 넘겨봐요. 7일 동그라미 딱 찍어놨을 거예요. 그 정보 공개 날짜 7일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날짜도 오늘 몇 개 배웠는데 벌써 감각 탁 떨어지잖아요. 45페이지 봐봐요.
45페이지 밑에 3번에 동그라미 2번 체크했습니까? 전속 중개를 체결하면 며칠 내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7일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근데 처음 들을 때는 그냥 7일, 15일 잘 들어가지만 한두 달 가면 막 뒤섞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암기하도록 심어준다니까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며칠 만에 이빨 깨물어야 돼요?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다시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거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앞으로 계속 훈련해 나갈 겁니다. 자, 넘어가면 주제가 4번 금지 행위로 접어듭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